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 가슴 웅장해지는 문구죠. 과거 대영제국 영토 중 어딘가에는 항상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5년 그 찬란했던 영국의 태양은 수평선 아래 완전히 그리고 아주 쓸쓸하게 잠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토가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영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연방이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메이카나 바베이도스 같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이 공화국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간간히 접해왔습니다. 영국 왕실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작은 나라들의 이탈이 영국의 국운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국의 가장 강력한 혈맹이자 피를 나눈 형제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핵심 국가들, 바로 호주와 캐나다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영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떠난 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국은 왜 기술까지 퍼주고도 하청업체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껍데기만 남은 연방의 실체, 그리고 살 길을 찾아 탈영국, 친미국을 선택한 호주와 캐나다의 비정한 생존 게임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연방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강력한 조약이나 법적 구속력으로 묶인 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국 왕실이라는 상징 하나로 묶여있는 느슨한 연합체거든요. 이 느슨한 끈을 지난 70년 넘게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던 힘은 바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였습니다. 호주나 캐나다의 기성세대에게 여왕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이자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찰스 3세가 즉위하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호주나 캐나다의 젊은 세대에게 찰스 3세는 그저 뉴스에 가끔 나오는 먼 나라의 돈 많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나 멜버른, 캐나다 밴쿠버의 거리를 걸어보면 아시아계 이민자가 더 많이 보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이 새로운 시민들에게 영국의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제국주의자라며 화라도 냈겠지만 지금은 더 무서운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왜 남의 나라 왕 얼굴이 우리 돈에 그려져 있어? 딱 이겁니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말,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결국 호주에서는 찰스 3세의 얼굴이 들어간 집회 발행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캐나다 왕국에서도 왕실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왕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국가의 외교 노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죠. 여기에는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처절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보와 돈입니다. 영국은 이제 더 이상 연방 국가들을 지켜줄 힘도 먹여 살릴 돈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영국이 유럽연합, 즉 EU를 탈퇴할 때 외쳤던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바로 글로벌 브리튼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연방 친구들과 다시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호령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죠. 영국 정치인들은 브렉시트만 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옛 형제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소위 켄죽이라고 불리는 이 앵글로색슨 동맹이 다시 부활해서 유럽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미 영국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대서양 건너 런던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워싱턴과 베이징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영국이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 발로 걷어차고 나왔을 때 호주와 캐나다 입장에서 영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영국은 이들 국가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말이죠. 이런 영국의 처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 바로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커스 창설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3자 안보 동맹이죠. 겉으로 보면 와,
역시 앵글로색슨 형제들이 다시 뭉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걸 글로벌 영국의 화려한 기안이라고 엄청나게 홍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영국의 처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참합니다. 호주가 오커스를 결정한 진짜 목적은 딱 하나, 핵 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중국이 코앞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도저히 국가 안보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호주가 갖게 될 잠수함의 핵심 엔진 기술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만듭니다. 영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호주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호주에게 필요한 건 영국의 기술이었지 영국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영국 해군은 지금 자기네 앞가림하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아시아까지 보낸다고는 하지만 상시 주둔은 불가능하죠. 결국 호주 입장에서 영국은 미국이라는 진짜 보스와 연결해주는 중개인 혹은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고급 기술 하청업체 정도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호주가 이 오커스 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와의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호주는 이제 연방의 의리나 유럽과의 외교적 갈래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힘 빠진 어머니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주의 안보 시계는 이제 런던이 아닌 워싱턴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국은 그 옆에서 나도 끼워줘서 고마워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주니어 파트너가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북미 대륙의 캐나다는 어떨까요? 여기는 안보보다 돈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유럽 시장을 잃어도 괜찮아. 우리에겐 캐나다 같은 부자 형제가 있잖아. 걔네랑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예전처럼 잘 지내면 돼. 하지만 이건 영국의 지독한 짝사랑이자 망상이었습니다. 캐나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캐나다는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경제는 사실상 미국 경제의 하청기지나 다름없습니다.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캐나다 전체의 75% 이상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반면에 영국으로 가는 수출은 고작 3% 남짓입니다.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캐나다에게 우리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예전처럼 잘해보자라고 아주 간절하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영국 정치인들은 당연히 캐나다가 오,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반겨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캐나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시큰둥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국산 치즈와 자동차 수입 문제로 협상을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엎은 건 영국이 아니라 캐나다였습니다. 너희 물건 사주는 것보다 우리 낙농업자들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해 라는 거죠. 캐나다 총리 지스탱 트리도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 멕시코와 맺은 USMCA,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강력한 경제 블록이 있습니다. 굳이 대서양 건너 까다로운 영국 비위를 맞춰주면서까지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연방의 일원이지만 경제적으로 캐나다는 이미 미국의 신 한 번째 주나 다름없습니다. 영국이 아무리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라고 외쳐도 캐나다의 지갑은 미국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영국의 짝사랑은 그렇게 처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영국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북미 시장도 막히고 유럽 시장도 스스로 걷어찼으니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바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환태평양입니다. 대서양에 있는 영국이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정학적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죠. 영국은 이걸 브렉시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포장했습니다. 봐라, 우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거대한 시장과 연결되었다라고 외쳤죠.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 시절 영국은 전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남들에게 강요했죠. 하지만 CPTPP 가입 과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기존 회원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영국은 토 하나 달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명만 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룰 테이커로 전략한 겁니다. 더 비참한 건 협상 결과였습니다. 호주와의 무역 협정에서 영국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국 축산 농가들을 사실상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호주의 값싼 소고기와 양고기가 관세 없이 영국으로 밀려오게 생겼거든요. 영국 농민들은 정부가 우리를 호주 소고기에 팔아넘겼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영국이 얻은 경제적인 이득은 미비한데 잃어버린 자존심과 농축산의 타격은 뼈아픈 수준입니다. 형님들 노는 판에 억지로 끼려다가 회비만 잔뜩 내고 눈칫밥만 먹는 신세가 된 꼴입니다. 이런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의 경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캐나다를 보세요. 이 두 나라는 지금 전 세계가 탐내는 자원 슈퍼파워입니다. 석유, 가스, 우라늄, 그리고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리튬과 휘토류까지. 땅만 파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반면 영국은 어떤가요? 북해 유전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제조업은 쇠퇴했습니다. 믿었던 금융업마저 브렉시트로 인해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죠. 2025년 현재 영국은 G7 국가 중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유럽의 환자 취급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영국이 호주와 캐나다의 자원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호주와 캐나다 입장에서는 굳이 병든 영국 경제에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자원을 비싼 값에 사줄 고객은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에 널려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런 경제적 열세 속에서 열리는 연연방 정상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여왕을 중심으로 한 화기애애한 사교 클럽 같았다면 지금은 찰스 3세를 앉혀두고 빗독촉을 하는 채권자 회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최근 연연방회의의 핵심 의제는 무역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바로 노예 무역 배상입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합세해서 과거 대영제국 시절 자행했던 노예 무역과 식민지 수탈에 대해 돈으로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찰스 3세와 영국 총리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돈은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영국 경제 사정에 그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연연방 국가들의 반발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사과조차 제대로 안 한다. 이것이 지금 연연방 국가들이 영국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입니다. 호주와 캐나다 같은 선진국 회원들 입장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 시끄러운 모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얻는 건 없고 골치만 아픈 마이너스 모임이 된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거대한 포식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미국 외교의 모든 에너지는 딱 한 곳, 중국 견제에 쏠려 있습니다. 바이든이 와도 트럼프가 와도 그 누가 와도 미국의 대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호주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 남태평양을 지키는 핵심 기지입니다. 캐나다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이자 미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할 북미 요새의 일원이죠. 그렇다면 영국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정학적으로 계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대서양 저 끝에 있는 영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물론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보내고 포즈를 취해주면 미국 입장에서 고맙긴 하겠죠. 하지만 호주나 캐나다처럼 생존을 걸고 함께 싸울 전방 파트너의 위치는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연연방의 알짜배기 국가들만 쏙쏙 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미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영국을 파트너로 대우해줬다면
지금은 호주와 캐나다를 영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합니다. 중간 관리자였던 영국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연연방의 핵심 행성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영국은 그저 궤도 밖으로 쓸쓸히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호주와 캐나다 내부의 공화국 전환 움직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아주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공화국 담당 차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겁니다. 대놓고 왕실과 헤어질 준비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 만든 셈이죠. 호주 국민들의 여론도 엘리자베스 여왕 때야 의리로 참았지만 찰스 왕까지 우리가 모셔야 해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주는 이미 정서적으로 독립한 지 오래고 영어권 지역에서도 왕실 폐지 여론이 과반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만 남았을 뿐 심리적인 탯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만약 호주나 캐나다 중 한 곳이라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연연방 왕국이 아니다, 영국 왕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선포한다면 이건 도미노처럼 번질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대영 제국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이는 순간이 될 겁니다. 결국 영국에게 남은 미래는 무엇일까요? 런던의 외교가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위대한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이 아니라 리틀 브리튼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집안 단속도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북아일랜드도 아일랜드와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내부 분열을 막아주던 경제적인 풍요가 사라지니 연합왕국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믿었던 해외 식구들까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소프트 파워, 즉 문화와 외교의 힘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드라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이들은 언어와 문화, 역사, 그리고 심지어 핏줄까지 공유하는 지구상의 가장 끈끈한 앵글로색슨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제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익 앞에서는 가차없는 손절이 일어납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죠. 하지만 국제 정세의 정글에서는 이익은 피보다 진하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영국을 등진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군사력도 먹여 살릴 경제력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덮고 냉정한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아주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 동맹을 유지하는 진짜 힘은 단순히 6.25의 혈맹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확실한 가치, 즉 반도체 기술이든 방위 산업 능력이든 지정학적 가치든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동맹도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주가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로, 캐나다가 자원을 무기로 미국의 파트너가 된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 국회의사당의 시계탑, 빅벤의 종소리는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닿는 영토는 역사상 가장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찰스 3세의 시대, 연연방의 해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과거의 제국이라는 낡고 무거운 코트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선 리틀 브리튼으로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살아남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더 이상 영국의 그늘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곁에서 혹은 독자적인 힘으로 태평양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자리에는 또 다른 별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연방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영국은 이 고독한 고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책 속 박제된 제국으로만 남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